네이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AI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그런 건 오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4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했습니다. 벌써 글만 1200개를 썼고요. 3년 전부터 꼭 쓰고 싶은 글이 있었어요. 네이버 블로거가 말하는 네이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 3년 동안 이 글을 쓰고 싶었는데요. 못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소비자, 블로거, 투자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일단 여기 세 개에 다 포함이 되고요. 블로그 짬밥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죠. 시작은 네이버를 사면 안 되었던 이유부터입니다. 질문부터 할게요. 네이버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요? 무슨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을 겁니다. 강남역 맛집, 배당주 추천 이런 단어들 한 번쯤은 모두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예전만큼 많이 쓰나요? 심지어 이제는 GPT한테 정보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배당주 추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 GPT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다음 추천 검색어까지 만들어주니까요. 정보를 검색하는 건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네이버 주식을 절대로 사면 안 되겠다 싶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기 때문입니다. 글과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찾고 취합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때 저는 네이버를 안 씁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정보가 안 나오거든요. 광고부터 나오고 이어서 블로그가 나옵니다. 쭉 이어서 보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언론사, 네이버 지식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검색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면에 구글에서 검색하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세이브로 사이트가 나오고요. 동영상이나 유명 기업들의 공식 자료가 먼저 나옵니다. 네이버는 개인의 의견을 우선하고요.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에요. 당연히 네이버의 점유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8%였지만 이제는 57%까지 21%나 줄었습니다. 다음도 줄었고요. 그 자리를 구글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글을 쓸 때 자료를 찾을 거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 요즘에 누가 네이버를 쓸까요? 그리고 이건 블로그를 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SEO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글을 써야 상위에 노출이 될까라는 걸 평가하는 지표들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보시는 블로그에서 출처 링크를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글을 쓸 때 출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출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외부 링크를 출처로 남기면 오히려 싫어해요. 전부 네이버 내에서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구글은 외부 링크를 꼭 넣으라고 해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글에는 다른 외부 링크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구글과 네이버의 SEO 차이만 봐도 검색 결과로는 구글이 압도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던 네이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는 건 한 박자 늦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국내 배당 성장주의 성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10년간 배당 성장률 순으로 정렬을 해봤는데요. 그때 1등이 네이버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때 네이버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네이버가 1등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때가 1월이라서요. 예상치만 나왔는데 실제로 배당 결과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작년 배당금은 1130원을 줬으니까요. 10년 동안 배당 성장률 725%입니다. 실적은 어떨까요? 사실 실적만 보면 주가가 안 오른 거 말이 안 되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매출은 2배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로 실적만 보면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실적은 오르지만 주가는 안 오른다. 그 덕분에 PBR도 1.1까지 가버렸어요. 분명히 네이버는 IT 기업인데 PBR로 보면 가치주 평가를 받고 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배당금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5년간 배당금만 3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가를 생각하면 배당률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실적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5년 동안 실적이 이것보다 좋은 기업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안 샀던 이유는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기 때문이었고요. 실제로 점유율도 구글에게 뺏기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좋은데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 사업이 끝나가니까요.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막상 네이버에서 검색도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이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인가요? 전 이제는 아니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원하는 거, 되고 싶어 하는 건 SNS입니다. 혹시 최근에 네이버 어플을 들어가면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 안 드셨나요? 그리고 예전만큼 검색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런 식으로 글이나 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할 것 같은 글을 추천해 줄게 라는 방식이에요. 결국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와 비슷해져 갑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일단 추천해 주는 것부터 보잖아요. 네이버도 SNS 방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유튜브는 동영상, 그리고 네이버는 글을 보여주는 SNS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글하고 검색 엔진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못 믿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글의 조회수는 공개가 안 됩니다. 특정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글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글 쓰면 하나당 평균 1000명 정도가 봅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비트코인 샀다가 TV에 출연했다. 이거는 검색이 안 되는 글입니다. 제대로 된 키워드가 없어요. 비트코인 수익률, 비트코인 1000만 원 이런 검색어로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검색을 안 하죠. 자, 이 글의 조회수는 얼마일 것 같나요? 15,000명이 봤습니다.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페페코인을 산 친구 근황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거는 75,000명이나 봤습니다. 검색될 키워드가 없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화면이 떴을 거예요. 네이버가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SNS가 된 거예요.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 누가 해?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통계도 보여드릴게요. 여전히 3,200만 명이 쓰고 있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까지고요. 1년에만 200만 개가 넘는 새로운 블로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클립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도 생겼죠. 작년에만 236만 개의 클립 영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네이버를 쓴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블로그 하면서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누군가를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선정해 줍니다. 그렇게 선정된 네이버 인플루언서만 벌써 2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네이버답게 선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정량 데이터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저런 비공식 통계에서는 상위 0.1% 블로그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3년 넘게 인플루언서에는 탈락하고 있습니다. 글을 1200개나 쓰고 이곳이 아무리 많아도 알 수 없는 기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정된 사람들만 큐레이션 되어서 상위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글보다 가끔씩 이상한 글들이 검색 맨 위에 나오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26번인가 떨어졌어요. 진짜 대단하죠?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탈락 후기로 검색하시면 제가 맨 위에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검색 엔진도 아닌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제도도 솔직히 이해를 못해서 네이버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세상도 바뀌었어요. 네이버의 정체성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정보는 GPT가 훨씬 더 잘 정리해 주니까요. 네이버가 SNS가 되어갑니다. 글을 베이스로 하는 SNS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경쟁 상대는 구글에서 인스타와 유튜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말은 안 했지만 쇼핑 기능, 웹툰과 핀테크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네이버가 성장해 버렸습니다. 주가는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이 영상을 일주일 전에 업로드했어야 하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영상이 올라가면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